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징역 15년은 과연 온당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샤. 지금 동덕이보, 아니, 이거 찍으면 진짜 밑도 끝 없이 찍어내는 게 가능하긴 한데, 너무 많이 울고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내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난 좀 이렇게 이야기 같은 주제를 계속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뭔가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키고 싶고, 그러던 찰나에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을 때려 맞았거든.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러쉬 한번 더 해야 되나? 이게 이틀 전에 MBN 뉴스에서 뜬 건데 헤드라이트가 이랬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라. 북한 지령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뭐 사실 뭐 간첩의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야. 그지? 그리고 민주노총의 간첩 이야기는 또 이것도 얘기하자면 와 겁나 많은데 롱롱 스토리지. 역사 자체가 그래. 원래 민주노총의 역사 자체가 내가 역사 강의 한번 다시 해줘야 돼 내가. 근데 원래 이렇긴 한데 최근에 또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라라는 이런 지령을 받은 전 간부가 중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뭐 그동안 받은 지령 내용을 요약하면 특대형 참사 계기로 각계계층의 분노를 분출시킬 조직 사업을 전개라고. 보통 여기 말하는 조직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게 실행되진 않았던 것 같아. 실행될 뻔했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고무시켰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국가적인 그런 걸로 넘어가진 않지. 왜냐하면 당위성이 굉장히 부족했거든. 이거는 뭔가 국민적 분노,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분노라고 하기에는 말 그대로 사고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에 대한 분노로 치환하는 데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100번 넘게 이게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박광현 당시 수원지검 인권보호관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핵심 부서를 이끌면서 노조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북한의 지령들을 받으면서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정원이 조사한 걸로 잡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아저씨 입장은 국정원 소집 증가는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쉿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고 군사지역 촬영 유출도 했고 국가 기밀 소집도 다 유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복 목적에 오랜 기간 동조해 왔고 사회에 큰 분열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어디서 또 이게 지령만 받은 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공작원과 실제로 접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베트남은 어딘지 모르는데 캄보디아는 푸놈펜 가면 그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북한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북한 식당 애들이 막 춤추고 막 그래. 춤추고 소녀시대처럼 저녁 7시가 되면 막 그러거든. 그래서 나 그 당시에 나도 평양냉면 한참 시끄러울 때라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 사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평양냉면보다는 거기 가면 뭐가 맛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기억에는 그게 좀 재밌었어. 그 구두가 달라. 구두가. 그 북한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마다 짬이 좀 많이 차잖아. 그러면 플랫슈즈 신는 게 가능하더라고. 구두 색깔이랑 이런 게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식당 가갖고 종업원한테 말 걸잖아. 그러면 옆에서 신문 보는 척하면서 아저씨 막 날 보고 있어. 그 당시에 좀 북한 그 당시 푸놈펜에 있던 그 지점에서 어떤 한국 남자가 북한 여자 데리고 탈출한 적이 있었거든. 딱 그거인지 몇 년 안 된 그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뭐 공연도 잘 보고 아직도 기억난다. 거기 북치는 여정 중에서 연심이라고 있었거든. 우리 연심이 잘 사는지 뭐 일단 걱정되는데 뭐 그런 데서 만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간첩질을 해서 국가 흔든 중형이 고작 15년이구나. 이것이 민주노총의 실세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매번 선동당하고 보면 진짜 개 멍청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털면 간첩 소두둑 나온다. 특히 시위 전문단체. 이런 건 JTBC, MBC는 절대 보도 안 하네. 크크크 이러고 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밝혀졌는데 민노총을 그냥 두는 게 말이 됨 이런데 나도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는 JTBC, MBC는 원래 보도를 잘 안 해. 이런 쪽은 근데 MBN에서 이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MBN이 MBC 이중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MBN은
매일경제더라고. 매일경제. 뭐 이제 한경, 매경 보면 이제 경제신문 중 한경, 매경 이렇게 양대산맥이라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매경의 종편 채널이라고 그게 MBN이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조금 오해했구나. 좀 미안해 MBN.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이제는 그냥 간첩들이 대놓고 활동하는구나. 이적 행위는 사용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살령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와중에 뭐 국회도 지령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지도라고 하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아마 있지 않을까? 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간첩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미 있고 옛날에도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 싸웠잖아. 그래서 이게 미국이 진 거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최초였나? 미국을? 아마 그때쯤엔 그랬을 거야. 그 이후로 뭐 아프간이나 이런 게 다 사실상 이제 지제치고 나가긴 했지만, 당시에 진짜 거의 묵상 찍던 미국이, 그때 막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졌어. 베트남 전을 사실. 이게 미국은 남베트남 쪽이었거든. 그리고 보통 항상 그런 빨갱이들은 북쪽에 많고 자본주의는 보통 남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북베트남이 약간 빨갱이였고 그리고 남베트남이 자본주의였는데 근데 졌어 그때. 근데 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처럼 좀 밑빠진 물에 물 붓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전술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베트남이 통일이 안 됐어. 사상적으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회 각 계층, 지도 계층에서 북베트남의 간첩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1967년 월남정이 진행 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이름이 뭐 약간 좀 복잡해. 뭔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남베트남 내에서도 사기가 떨어지는 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족주의를 해야 되고 반미. 그러니까 이게 모일 수가 없고 당시에 좀 약간 모럴 해저드도 굉장히 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베트남이 통일이 될 수가 없고 지금의 남베트남이 결국에는 원래는 사이공이었거든. 사이공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호치민으로 변하게 된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남베트남 가면 그 사이공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 프랑스 식민지 지배의 느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맥주 중에서 사이공 맥주라고 있거든. 야 그거는 맛있다 진짜. 맥주 사이공 맥주 싸고 맛있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막 그런 사람들 다 잡히잖아. 뭐 이제 중국 간첩 이런 거 다 잡히잖아. 근데 그런 그 수많은 간첩이 유일하게 안 잡힌다라고 어디야? 대한민국에서 잡힌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잡힌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뭐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굉장히 뭐 대놓고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그게 이석기였고 완전히 그 막 진짜 총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총과 총질까지 하자 막 이랬는데 근데 결국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면 받습니다. 그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그 가석방 받고 사면 받고 그래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가 원래 이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사실 그래. 이런 뭔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좌파냐 우파냐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아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야 나 드럼통 갈까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뭐 이제 민주노총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거대한 카르텔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라갔어. 다 연결돼 있어 그런 것들 뭐 이제 굳이 내가 교육되게 비판하고 언론 미디어 되게 비판하고 있잖아. 야 뒤로 올라가 봐라 다 연결돼 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미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썩어버린 암덩어리가 이미 사회의 그런 지도층으로 자리 잡고 이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뜨자. 야, 뜨자. 답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와 그 와중에 목소리 겁나 귀엽다 그지? 여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영상 이거 찍고 또 이제 그 술 먹으러 가야 되거든. 술 먹으러 가니까 여러분들 원래 술 요새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좀 이제 그 소고기 오마카세 먹으러 간다. 알았지?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 노래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내려온다. 어씨, 안 내려온대. 내려온다. 놈들이. 자, 오늘도 그거 보여줄까? 토끼 목도리, 요즘 내가 밀고 있는 거. 여러분, 토끼 목도리 봐봐. 토끼 목도리, 호잇!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쉿!